김소월. 이 작품은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형상화했습니다. 보이고요. 자연현상을 형상화했습니다. 요거 외로워 제가 뜬금없이 얘기한 것 같았지만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더불어 생명이라는 건 태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의 순환성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시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요. 저만치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소월의 시 제일 대표적인 건 뭐예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런 식으로 김소월의 시에서는 오른쪽 중간 부분 산유 아래 음보상의 배열 특징 3음보로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전부 다 3음보는 아니야. 너무 단순하지는 않대요. 중간에 약간 좀 변형이 있을 거래요. 한 묶음이 1행, 2행, 3행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줄이 3음보일 때도 있고 두 줄이 3음보일 때도 있고 세 줄이 3음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요. 수미상관구조 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은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같거나 유사하면 수미상관 됐고요. 옆에 미리 보고 갈게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산에서 산유와 꽃 볼 거거든요. 산,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 자연의 세계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어. 그냥 꽃이 피는 자연이야. 끝. 꽃이 필 겁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펴? 아니죠. 필 때 옆에서 누가 막 도와줘? 아니야. 저만지 혼자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 꽃이 피었다 생성. 그런데 옆에 잠깐 눈 돌려서 사연 보세요. 꽃이 지네야 지네. 1년은 피네야. 사연은 지네야. 생성과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합니다. 새는 꽃이 있는데 꽃이 너무 좋아서 산에 살고 있지. 꽃이 좋아서 산에 살고 있어요.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 새가 외롭다라고 했는데 왜 외로운지 확인을 해 두셔야 한다. 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저만치의 의미에 따른 이연의 다양한 해석. 얘는 읽고 볼 거예요. 앞으로 넘어옵시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어머, 삼음보로 끊기고 있죠? 옆에다가 쓰자 그냥. 삼음보. 산에는 꽃 핍니다. 산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꽃을 이 시의 시적 대상 되겠지. 내 눈에 지금 꽃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까 방금 확인했잖아요. 이 꽃은 뭐라고? 생성, 소멸하고 있는 모든 자연물이라고. 모든 생명체.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저만치 피어있네. 네라고 하는 종결 어미를 반복합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여기에는 이 문장 자체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어. 그래서 감정을 절제했다. 바라만 봅니다. 관조적 태도. 혹은 객관적 태도라고 해도 말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빼먹은 것 같은데 시에서의 반복하면 항상 뭐 생겨요? 운율 형성하죠.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 찾으세요. 1. 삼음보 2. 종결어미 반복 3. 피네 피네 시어 반복 4.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1년의 주제는요. 산에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었다. 생성. 근데 산에 꽃이 피는데 어떻게 꽃이 피어 있을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확인하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오, 삼행삼음보.
일행이 삼음료. 여기 오른쪽 옆에 있었던 거 산유화의 음보 배열상 특징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삼음보인데 단순한 삼음보가 아니야. 저만치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데 저만한 거리를 두고 저만치 거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 그냥 어차피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저만치 저렇게 저처럼 나처럼 이렇게 저처럼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1번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나타내는 요걸로 해석을 하시게 될 거다. 어쨌든 시어가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해서 학교쌤은 혹시 중의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어쨌든 꽃이 피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피어 있어? 혼자 피어 있어. 혼자. 존재는 고독한 겁니다. 되게 저렴한 표현으로 인생 독고다이지. 인생 혼자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산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 역시 어쨌든 삼음보는 연결이 됩니다. 고독하게 피어있는 꽃이지만 같이 산에서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새는 꽃을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산에서 산대요. 꽃은 작은 새와 교감하고 있습니다. 괜찮나? 하지만 우린 아까 옆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이 작은 새가 의미하는 건 뭐였었어?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되어 있는 고독한 존재다. 외로워. 산에는 꽃이 지네. 큰일 났네. 큰일 난 건 아니지. 1년에서는 폈는데 4년에서는 지고 있죠. 어때? 순서대로. 하지만 나중 되면 또 다시 꽃이 필 거예요. 피내를 지내로 바꿔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할까요? 피내를 지내로 바꿔서 동일하게 반복한다 라고 하면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 써도 괜찮습니다. 1년에서 생성, 4년에서 소멸, 둘 다 강조, 자연의 순환, 강조. 형태적 안정감을 형성해 줍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샌드위치 사 먹었는데 위아래 빵이 같이 있어야 안정적이지.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됐을까요? 뭐 별로 볼 거 없고 가을, 봄, 겨울인데 가을, 봄, 여름이라고 했죠. 가을은 가을을 줄여서 한 겁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면 돼.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이게 훨씬 부드럽게 읽혀.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가을, 봄, 여름 없이 간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가을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간결성과 운율 형성을 위해서. 밑에 산에서 사는 작은 새는 고독한 존재,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요 정도 아까 필기 다 해놨었던 거고요. 그러면 옆에서 확인하지 않았었던 99페이지 왼쪽 중간에 저만치에 따른 이연의 다양한 해석. 일단 중의적이다. 저만치 거리를 두고 있다. 어떻게 피어있다? 외롭게 피어있다. 저만치 꽃이 있고요. 저만치 내가 떨어져 있어요. 상관이 없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근원적 고독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꽃이 저만치 저렇게 피어있네. 아, 단순히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1번처럼 해석할 것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너무 많이 본 말이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볼 거예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으로 바라봅니다. 생성과 소멸하는 대자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이 피는 모습을 관조적이다. 어떻게 관조적인지 알 수 있어요? 종결어미 네. 뭐뭐 하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단순한 서술을 나타낸다. 감정을 절제해줘요. 생성 1년, 소멸 4연, 1사연, 수미상관. 굉장히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면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시는 형식과 내용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요.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1분 시작! 1번 산은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 오케이. 가을, 봄, 여름, 겨울, 계절의 순환 오케이. 이연의 꽃은 피어있는 꽃이죠. 꽃 피고 있다가 질 거야.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 괜찮아. 3년에 나타난 새는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고독한 존재 괜찮아. 4년에 사는 인간세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연세계예요.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 1년의 산이랑 4년의 산 똑같은 산이에요? 아, 산에는 생성과 소멸이 모두 있구나.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밑에 2번. 이 시의 형식상 특징. 줄임말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무엇? 가을을 갈이라고 했잖아요. 수미상관 맞죠? 한 행이 모두 사음보. 우리 아까 확인했잖아. 3행이 삼음보, 1행이 삼음보. 3번 틀린 얘기죠. 종결어미 네 반복합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관조적. 동일한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문장 구조는 어디에서? 1, 4연에서 운율이 형성됩니다. 오케이. 자, 생각난 김에 합시다. 운율 형성, 동일한 시어 반복 1, 문장 구조 반복 2, 삼음보 3, 수미상관 4, 운율 형성 요소 때마침 딱 4개네. 그러니까 나머지 생뚱맞은 거 하나 있으면 찾아주시면 된다. 이 시의 시상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1년에서 꽃이 핍니다. 펴! 아니야. 꽃이 피는 건 존재의 고독이 아니라 생성. 2년에선 산과 꽃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교감? 아니요. 여기에선 딱히 교감하는 애들 별로 없어. 3년에선 우는 새, 존재의 생성. 새가 운다고 존재가 생성이 돼? 그거는 아니죠. 울고 있어? 고독감, 외로움을 나타내주는 거죠. 4년에서 꽃이 집니다. 꽃이 진다? 소멸한다. 오케이. 2년, 4년 대칭구조. 헛소리하고 있어. 1년, 4년이 대칭구조지. 뒷페이지.
이 시를 천천히 소리내고 밑줄, 운율 형성 요소, 수미상관, 식구 반복, 종결어미 반복, 삼음보 반복. 딱 4개네. 요거는 외워주시면 되지. 근데 사실은 외울 것도 없어. 시상전개 돌고 돌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시상전개, 가운데다 크게 순, 환. 요렇게만 쓰면 끝이지. 다음,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쓸 거예요? 네, 뭐뭐네, 요 말. 단순한 서술을 나타낼 때 써.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배제되지.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 정도.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이거 원래는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원래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그러니까 요거네. 3행을 1행짜리로 이렇게 훅 바꿔놓으면, 잘라놓으면 이렇게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왠지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까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데 딱히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행을 나눌 때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거리감이 강조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거리감이 덜 느껴집니다. 많은 말 쓰지 말자. 많은 말 쓰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얘를 이렇게 바꾸면 거리감이 줄어듭니다. 이 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있어요. 형식상 특징에 따라서 생성과 소멸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왜? 1년에서 피고 마지막 4년에서 끝나니까. 1년과 4년, 통사구조 반복, 수미상관이기 때문에 돌고 도나 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요 말까지 해서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한마디만 더 쓸까? 생성과 소멸의 순환. 이렇게까지 한마디 더 써놓읍시다. 생성과 소멸의 순환. 옆 페이지 또 뭐 볼 게 있던가? 다음은 형태면에서 상효화가 유사한 점이 있는 시입니다. 잘 활동해 볼게요. 시 본문 보기 전에 왼쪽 볼게요. 그렇지. 선운사. 선운사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절이 막 크거나 규모 있진 않은데 내가 사람 없을 때 가서 그런가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온통 복분자 1.5리터에다가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 복분자 팔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 선운사에 가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사랑의 시작과 이별. 꽃이 피었다. 사랑이 시작되었다. 꽃이 진다. 이별한다. 결국에는 이거네요. 자연사를 인간 사이에 비유했습니다. 자연의 일을 인간의 일에 비유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자신의 사랑도 순간에 시작되고 이별을 맞겠지만 꽃이 지는 것과 달리 꽃은 질 때 그냥 쉽게 져. 이렇게 꽃 피어있는 나무 가지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꽃 질걸? 꽃이 지는 건 너무 쉬워. 하지만 속상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은 더디고 어렵구나.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연애할 수도 있고 내 모든 걸 다 주고서도 아깝진 않지만 언젠간 헤어질 수 있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깔끔하게 헤어지고 헤어지면 그냥 있는 거야. 나는 나이 상관없이 제일 들떨어진 남녀관계 1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고쳐질 것 같아? 안 고쳐져. 왜? 너네도 변할 생각 없잖아.
그쵸? 걔도 변할 생각이 없어. 선운사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사랑이 시작되는 건 어려워도 헤어지는 건 순식간이더군.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건 어려워도 이별하는 건 순간이다.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번 생각할 틈 없이 앞에 말을 넣어볼까요? 꽃이 지는 건 아주 잠깐이더군. 혹은 이별하는 건 아주 잠깐이더군. 뭐뭐시더군 일단 기다려.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났을 때처럼 어떻게 사랑이 시작했을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쉽게 잊혀지지 않는구.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겠지. 한 사나을 그냥 집안에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울고 나와.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멀리서 그대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죠. 산 넘어갑니다. 이별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멀리서 있는 그대를 자꾸 보고 있죠. 산 넘어가는 그를 자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아쉬워서 그렇지 뭐.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사랑이 시작되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살펴봤더니 얘도 1년과 마지막 년이 좀 비슷하게 생겨 있죠? 네. 위에 살펴볼게요. 뭐뭇이더군.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안정시킨다. 아이쿠야, 얘는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을 통해서 안정시킴이야, 반복. 이 앞에 말이 뭐든 상관이 없어, 사실은.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 아쉬움과 안타까워. 사랑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이번 쇼미 시즌에 나왔죠? 베이식. 사랑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만남은 쉽고냐? 내가 꼭 이래. 어디서 한순간 이렇게 비어있어. 이번에 베이식이 우승했지? 누가 우승했냐? 조광이냐? 뭐 아는 게 뭐야? 난 되게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엄청 이거 어떻게 편집 못하나? 선운사에서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 부끄러워서 내 수업을 도저히 못하겠네. 사랑하고 있어요? 헤어지고서 있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져 있죠. 소원이 뭐예요?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맘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 시와 두 시의 형식상 유사한 점 어디 있을까?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읽을 것도 없어.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굳이 하나 더 찾자면 동일한 종결어미 반복. 밑에다 하나 더 추가로 쓸까요? 종결어미 반복. 시의 형식적 특징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선운사에서는 수미상관을 통해서 산유화에서는 수미상관을 통해서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드러내주고 선운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게 어렵다라고 강조해주고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다라.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감상의 뜰. 산요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현상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피고 지는 다시 지는 꽃을 통해 자연의 원리를 통찰했습니다. 자연의 원리는 뭐야? 순원. 저만치 혼자 떨어져가는, 혼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꽃에 비유했다. 우리 아까 앞에서는 새를 화자의 감정이입이라고 했었는데 꽃이 화자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체념을 저만치로 드러냈다. 나 자연과 진짜 하나가 되고 싶은데 난 사람이라서 안 되나?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 이 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김소월은 시의 형식을 많이 씁니다. 이 시는 그냥 요 정도만 체크할게요. 이 시의 형식 무엇일까? 위아래가 대칭되도록 연과행, 수미상관. 같은 말의 반복사용. 삼음보 율격. 옆으로 눕히면 산 모양이 되는데 의도한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됐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가끔 그런 거 있어. 정주용의 유리창 보면 물 먹은 별이 쉼표, 반짝 쉼표, 보석처럼 박힌다고 했는데 이 쉼표가 눈물의 형상화야.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됐어. 뒷페이지. 빈칸 채울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민요적입니다. 에? 민요예요, 쌤? 3은 보아서. 전통적이고요. 어떤 면에서? 소재와 운율 측면에서. 관조적이네. 뭐뭐하네 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산에 피어있는 꽃. 존재라는 건 근원적으로 고독한 거지. 그게 대자연의 선미라네. 고독. 1년과 4년의 내용이 구조면에서 대응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수미상관. 뭐뭐네 반복. 가군. 감정절제. 삼음보. 한 줄이 삼음보가 아니다. 1년 산에서 꽃입니다. 2년 저만치 꽃은 피어있는데 어떻게 피어있어? 혼자서 피어있지. 산에서 사는 누구 얘기해요? 작은 새. 교감을 나타내고. 꽃이 집니다. 소멸하는 거지. 결국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겸 근원적인 고독. 어쨌든 자연은 생성과 소멸을 계속하고 있다. 저만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주체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 간의 거리를 드러냅니다.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으로 고독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저처럼은 단순하죠. 저렇게 피어있네 끝. 내용과 형식이 아주 긴밀하게 잘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시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왜 여기에다 빈칸을 해놨을까? 연관되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형식이 내용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 정도로 확인할게요. 오케이.